오늘 명사수의 명의,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관절 건강이 노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관절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예방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형외과 박용범입니다. 네, 자 오늘 박용범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요? 노년까지 튼튼하게 두 다리로 서는 법. 네, 실제로 삶이 완전 망가진다는 얘기죠, 못 걸으면요. 맞습니다. 네. 무릎이 망가지면 모든 일상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집 앞에 5분 거리였던 게 20분 거리로 늘어나게 되고 집 앞에 마트나 가까운 병원을 가려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외래진로를 오셔야 되는데 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진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 앞에 마트나 병원도 못 가니까 멀리 있는 병원까지는 아예 엄두도 못 내시는 거죠. 왜 나이가 들면 두 다리를 걷는 게 왜 힘들어질까요? 사실 뭐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네. 가장 흔한 원인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원인입니다. 이 무릎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사용을 계속하면 점점 닳아서 없어지고 60, 70대가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네. 연골은 무릎에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일부 흡수를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라는 하나의 보호막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관절의 뼈와 뼈끼리 서로 맞닿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뼈가 무너지면서 관절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르신분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이맘때면 지금 날씨가 좋을 때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중에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단풍놀이 가가지고 보고 와 하면서 버스에 앉아 있거나 네네. 뭐 그럴 때죠. 이제 좀 이게 남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은 못 갈 때. 횡단보도 건널 때입니다. 아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네. 관절염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큰 미션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걸 미션처럼 느껴져요?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가 초록불인 시간이 32초입니다. 32초. 네, 근데 일반 성인들을 기준으로 1초에 1m를 간다고 가정을 하고 네. 6차선 도로가 20m이기 때문에 네. 20초, 거기에 여유를 둬서 32초로 정했는데 1초에 1m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32초 안에 20m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사실상 매우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 응급실에서도요. 예, 예. 대부분 낙상 환자분들 보시면 대부분 서두르다가 넘어지시더라고요. 아하. 또 어떤 분들은 이 횡단보도 늙지 않기 위해서 차도에 내려와 계세요. 미리. 맞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시는 분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네. 실제로 69세 여자 환자분이고 네네.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횡단보도를 기다리다가 네. 파란불이 바뀌고 나서 걷는 도중에 깜빡거리니까 급하게 더 뛰어가려고 하시다가 네. 무릎이 삐끗하시면서 넘어지시면서 무릎을 추가적으로 다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 많아요. 60대 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무릎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셨고 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빠른 속도의 보행은 어려우셨을 겁니다. 지금 거의 뭐 뼈와 뼈가 맞닿았다 이렇게 봐도 닿기 직전이다. 닿기 직전이다. 뛰시다가 삐끗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나마 안에 남아있던 물렁뼈가 더 파열이 되면서 결국은
수술까지 하게 되신 케이스가 걸을 때마다 그럼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긴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렇게 오다리, 내반 변형이 심한 상태입니다. 양측 무릎에 40도 이상의 내반 변형이 있는 상태고 네네네. 0도에서 3도가 정상임을 감안했을 때는 아주 심한 내반 변형이 생기신 상태고요. 이미 10년 전부터 관절염의 증상은 시작이 되셨는데 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진행이 돼서 5년 전부터는 보행기나 아니면 휠체어가 없이는 평지를 걷기도 힘든 상태로 계속 지내오셨던 환자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양측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 먼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아프면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역학적으로 이제 다 반대쪽에 더 힘이 더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걸음걸이가 변하면서 반대쪽 무릎도 망가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 한쪽 무릎이 안 좋을 때 걸음을 통증 회피 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통증 회피 보행. 네. 예.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왼쪽 무릎이 아프다라고 네. 하면은 왼쪽을 딛는 시간을 적게 하고 오른쪽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적게 디디면서 이쪽은 많이 딛는데 이쪽에 체중이 가해지면 아프니까 몸을 또 정상측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이쪽을 디딜 때. 맞아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던데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괜찮은 정상 무릎 쪽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무릎 쪽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갓 맞닿은 정도만 돼도 계단이나 의자에 앉을 때도 통증이 있어서 제약이 심하고요. 뭐 무릎을 꿇는 자세 아니면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처럼 심한 환자분은 수술적 치료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뼈가 마모가 돼서 이렇게 변형이 심한 분들은 네. 첫 수술이라도 저희가 재수술을 할 때처럼 까다롭고 다른 사람의 뼈를 덩이채로 갖다가 이식을 하면서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예전 아프기 전에 기능으로 돌아가나요? 아 궁금해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아 100%를 못 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의 만족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생역학적으로도 100%는 어렵습니다. 하하. 이 두 다리 튼튼하게 노후까지 네. 튼튼하게 걸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의 부하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무릎을 하루에 한 6,000번 정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저희가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면 네. 무릎에 4에서 5kg의 부담이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사 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할 때는 체중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의 부하가 무릎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의 한 6에서 7%. 그러니까 성인 몸무게가 약 60에서 70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약 4kg 정도의 체중 감소를 하면 본인 관절염에 유의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적정 체중은 체질량 지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체질량 지수요? 이 체질량 지수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저희 아시아인의 정상적인 체질량 지수는 18.9에서 25 미만입니다. 그래서 25보다 낮게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갔더니 무릎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쓰지 마라.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쓰면 더 빨리 망가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과도하게 썼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를 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무릎의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혹시 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있는지. 그렇지. 무릎을 비트는 자세. 그래서 제가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요가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비트는 동작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기, 그다음에 양반다리 이런 자세들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런 자세들이 무릎의 부하가 많이 증가가 돼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바닥 생활과 연관된 자세들은 이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건강한 무릎으로 건강하게 노년까지 지내시려면 체중 관리, 바른 자세, 그다음에 주 3회 30분 이상의 평지 걷기 이상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두 이 세 가지를 지키셔서 노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